세계 최신의 전투기들의 화려한 기행. 지금 세계 하늘을 뒤덮고 있는 전투기들은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5 등 모두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른 초음속 항공기다. 항공 전문 잡지 플라이트가 세계 항공 10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다룬 항공기 개발 100년사. 놀랍게도 거기엔 21세기 최신 비행기로 우리나라 초음속 항공기를 꼽고 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곳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 골든 이글 팀의 10년의 상고 끝에 탄생시킨 T-50의 음속 돌파 시험 비행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음속 돌파 시험 비행. 이번 비행에 골든 이글 팀이 개발한 T-50의 운명이 걸려 있다. 비행 통제실도 긴장이 더해갔다. T-50이 소리의 속도 마하 1.0을 돌파해야만 초음속 항공기로 성능이 입증된다. 과연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1.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카운터다운이 시작됐다. 마침내 T-50이 힘차게 하늘로 비상했다. 예정된 음속 돌파 영역은 고도 4만 피트 상공이다. 활주로를 이륙한 지 30여 분. T-50이 음속 돌파 지점에 도달했다. 97, 0.98, 0.99.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음속으로 돌진하는 T-50. 0.98, 0.99, 1.0 정도 돌파.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 경납고. 2001년 9월 1호기 제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T-50은 6대. 모두 성능 테스트를 위해 제작된 시험 비행기들이다. T-50은 개발 항공기가 거쳐야 하는 성능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상태. 그러나 완벽을 기하기 위한 골든 이글 팀의 점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T-50의 엔진 성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이다. 그래서 더욱 조그만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보여준 T-50의 최대 엔진 성능은 17,700파운드. 이미 기준치 14,000을 넘어섰다. 매번 있는 테스트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 바로 T-50을 탄생시킨 골든 이글 팀이다. 1992년 11월 11명의 골든 이글 팀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초음속 항공기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떠나는 길.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 전문가들이지만 초음속 기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였다. 이들을 이끌고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나선 주역이 바로 전용훈 박사다.
책임감과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설계를 완성하고 성공시키겠다는 것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골든 이글 팀의 목적지는 텍사스주 외곽에 위치한 포토워스의 록히드 마틴사. 록히드 마틴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을 제작한 세계적인 항공 군수업체다. 전영훈 팀장에게 주어진 특명은 록히드 마틴에서 초음속 항공기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라는 것. 항공업체들이 급비로 다루는 초음속 기술을 어떻게 배워올 것인가. 당시 전영훈 팀장의 손에는 한 장의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우리 정부가 F-16을 구입할 때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원천 기술의 30%를 이전받기로 한 계약서였다. 그걸 믿고 초음속 설계 기술을 이전받겠다고 시작한 협의. 그러나 록히드 마틴사의 태도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전영훈 팀장이 록히드 마틴 측에 요구한 것은 1:1 교육. 처음엔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다. 전영훈의 요구대로 록히드 측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투입해 골든 이글 팀과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 기술은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다. 록히드의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그러나 골든 이글 팀은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다. 대학생 수준이면 그 수준대로, 전문가면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든 이글 팀은 더 빨리 더 많이 습득해서 심도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야 했다. 록히드 마틴에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은 3년. 초음속 설계 기술을 익히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목표는 점점 더 확실해졌다. 저희들은 그 록히드 기술 전수 받아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겠다. 이런 굳은 각오, 책임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이뤄내야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갖고 항공사는 육성이 되겠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전영훈 팀장에게 초음속 항공기 개발은 일생의 수건이었다. 우리도 우리의 항공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각오 속에 교육받기 1년여. 본사로부터 골든 이글 프로젝트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전영훈은 즉시 서울로 향했다. 국방부에는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골든 이글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문제가 된 것은 2조 원에 이르는 개발 비용이었다. 굳이 2조 원이나 들여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다. 전영훈 팀장은 초조했다. 지금은 조금 아마 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항공기 연구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의지나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항공기는 너무 고가의 그 개발비가 든다. 기술적으로 너무 고기술을 요구한다. 신뢰성이 문제다. 여러 가지 경쟁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당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전영훈 팀장에겐 절대절명의 위기였다. 바로 그때 저리를 다지게 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의 미국에서 기술 습득에 열중하고 있던 골든 이글 팀. 바로 그들의 격려였다. 맺어진 전우야. 그러나 국내 상황은 더욱 꼬여가기만 했다. 선진국 군수업체들의 전방위 로비까지 시작된 것이다. 로비스트들은 마하 0.9 이하인 아음속 훈련기가 값도 싸고 초음속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며 개발하지 않고 수입했으라는 압력을 가했다. 무기의 국산화가 거론될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일이었다. 이번에도 그 압력에 밀리면 항공기 국산화는 또다시 요원해질지도 모르는 일. 절박해진 전영훈 팀장이 항공기 국산 개발의 이유를 내세운 것은 1980년의 이란 이라크전 사례였다.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후메이니가 집권하자 이란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군수 지원을 끊어버렸다.
결국 이라는 부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미국산 전투기 200여 대를 띄워보지도 못한 채 이라크에 패하고 말았다. 탱크는 전쟁하다가 문짝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그 탱크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조그만 결함이 있어도 전쟁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부품이나 후속 군수 지원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 의존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항공 무기 체계가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1997년 마침내 국방부에서 용단을 내렸다. 사실 자주 국방을 위한 항공기 개발은 우리 군, 특히 공군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다. 일본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들은 이미 오래전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 1952년 러시아를 필두로 69년에는 중국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대만도 80년대에 이미 전투기를 개발한 상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록히드 마틴이 공동 투자자로 나섰다. 2조 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 중 17%를 록히드 마틴이 분담키로 한 것이다. 골든 이글 팀의 집념이 초음속 항공기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97년 10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에 골든 이글 팀이 모였다. 마침내 초음속 항공기 개발을 위한 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록히드 마틴의 어깨너머로 힘들게 배우고 익힌 설계 기술. 이들에게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미래가 달렸다. 센터 콘솔 밑에는 6개 정도. 설계를 지휘할 이승민 팀장. 그는 보잉 747 설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초음속 항공기를 공군에 납품해야 하는 시점은 2005년 10월. 그 전에 8,000번의 시험 비행을 거치려면 2003년 6월까지는 비행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2001년 5월까지 설계가 완성돼야 한다. 문제는 설계 인력이었다. 초음속 항공기 설계에 필요한 설계사는 1,000여 명. 하지만 국내의 항공 설계 인력은 100여 명.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인사기획 최원수입니다. 항공기와는 관계없는 선박과 자동차 분야의 설계사들까지 끌어모았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비행기라는 걸 알아야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은 급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당시에 뭐 주경야독을 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비행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골든 이글 팀은 한편으로는 항공기 외형을 설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충원 인력을 가르치는 일을 반복했다.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항공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세한 항공기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동안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이 있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다 배워가면서 터득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동 투자자로 기술 자문을 맡고 있던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에겐 이런 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동안 지켜보던 록히드 기술진은 마침내 이승민 팀장에게 설계 일정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당시에 락히드사에서는 저희들 설계 일정만 가지고도 1년 이상을 연장 더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었죠. 그리고 당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를 하였었고, 락히드사에서 다시 정 그렇다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연장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지금 일정대로 해낸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초음속 항공기 개발은 설계에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 소리의 속도 마하 1.0을 돌파하려면 공기의 저항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비행 중에는 새 한 마리와 충돌해도 항공기가 추락할 수 있다. 지난 95년 미국의 경보기가 추락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에 빨려 들어간 새 때문이었다. 시속 960km로 나는 항공기가 새와 부딪힐 때 생기는 충격은 자그마치 64톤. 항공기 설계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야 된다.
초음속 항공기가 마하 1.0을 돌파할 때 생기는 공기의 저항은 태풍의 50배. 마하 1.0의 속도에 도달하면 항공기는 마치 거대한 공기의 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센 저항을 받는다. 초음속 항공기는 이 저항을 돌파해야만 한다. 따라서 초음속 항공기는 이런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위형을 지니고 음속 돌파 때 생기는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한다. 조금의 오차가 생겨도 초음속 비행기는 폭발한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초음속 비행기 설계를 강행하자 급기야 록히드 마틴 측은 설계 일정을 늦추게 하라며 한국 공군에 압력을 넣는 일까지 생겼다. 당시 스케줄을 통해 판단해 본 결과 한국 항공의 기술력 측면에서 너무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F-16 생산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경험이 없는 한국 항공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촉박한 설계 일정, 비상충원한 초보 인력, 최악의 설계 환경에서 골든이글 팀이 선택한 것은 3차원 동시공학. 설계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하는 것이다. 보통은 설계를 한 다음 모형 항공기를 만들어 설계를 다시 수정한다. 그런데 골든이글 팀은 컴퓨터상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소모를 미리 줄였다. 항공기 설계에선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사실은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사실은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풀로 그걸 시스템을 쓴 예는 없습니다. 민항기 개발할 때 뭐 보잉 777이나 이런 데 부분적으로는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처럼 아예 실무 목합은 없고 100% 이거 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식하게 드라이브 한 적은 없었어요. 컴퓨터상에서 3차원으로 진행된 설계는 록히드 자문단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제속도를 찾았다. 초음속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35만 개. 설계는 항공기의 전방 동체와 중앙 동체, 후방 동체의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10개월째) 접어들자 T-50이 모니터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계 중단하고 설계를 좀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재설계. 이승민 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명 재설계였다. 1차 설계 작업을 마친 시점에 미처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노 자체 변경은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요. 구조의 킬빈 지난 10달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예, 그렇죠. 재설계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세 팀으로 나눠서 설계한 항공기 동체의 중심축을 팀마다 서로 다르게 잡은 것이다. 중심축의 오차는 2mm. 이 작은 오차로 항공기의 동체가 휘어져 버렸다. 설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10개월. 원점에서 다시 설계를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 설계팀으로선 최악이었다. 더 큰 문제는 팀워크의 균형. 이승민 팀장이 가장 우려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해나가야지 네 잘못이다라고 블레임하면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싸우는 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내게 맡겼느냐 내게 맡겼느냐 그걸 놓고 논란을 하는 거지 옛날에 했던 잘못을 놔두고 아규먼트하고 할 그러면은 파장 나는 거죠. 이승민 팀장이 찾아낸 처방은 축구 시합. 공을 정확하게 패스해야 하는 것처럼 35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항공기 설계는 팀워크의 생명이다. 팀원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됐다. 다음 날부터 다시 설계에 들어간 한국항공 설계실은 밤낮이 따로 없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은 2년.
골든 이글 팀의 죽음의 스케줄이 시작됐다. 한 사람이 월 평균 20장의 도면을 그렸다. 선진 항공 기술자들의 설계량은 한 달에 한두 품목. 골든 이글 팀의 설계는 신기록에 가까웠다. 설계팀이 도면과 싸우고 있던 매일 밤, 사천 시내에서는 야식 보급 작전이 벌어졌다. 한꺼번에 1000여 명의 야식을 구하다 보니 온 사천시를 헤집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야식 시간. 하지만 이 시간조차 설계 회의로 이어졌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초음속 항공기뿐이었다.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이 빠지면 다른 동료가 힘겨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설계를 시작한 지 3년여. 드디어 최종적으로 설계를 맞춰보는 날이다. 과연 설계한 것이 잘 맞을까? 자,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초음속 설계 기술의 전부였는데 마침내 이룬 것이다. 컴퓨터상으로 전방과 중앙, 후방 동체의 설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최초로 드러낸 T-50의 아름답고 날렵한 모습. 골든 이글 팀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초음속 비행기 설계가 완성된 것이다. 눈물이 왈칵 앞을 가릴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마침 해내었구나.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온몸의 전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은 골든 이글 팀의 초음속 비행기 설계 능력을 최고점인 레벨 4로 인정했다. 드디어 초음속 항공기 조립이 시작됐다. 항공기 조립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구조가 워낙 복잡해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5만 개의 부품을 한치의 오차 없이 손으로 조립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조립, 그 위치를 확인한다. 첨단 초음속 항공기도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항공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조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프랑스에서 걸려온 한 통의 화상 전화는 세부 계통 설계를 맡고 있던 김영준 팀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김영준을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랜딩 기어. 랜딩 기어 제작사인 미셀 다우티에서 지금까지 무게를 잘못 계산한 채 제작해왔다는 것이다. 랜딩 기어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 작은 무게 오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정말 까무라칠 정도의 엄청난 이제 크라이시스였었죠. 프로그램 측면에서. 메세 다우티 경영진도 전부 놀라고, 그걸 통보받은 저희 쪽에서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뭐 바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제 얼굴만 바라보고 사실 전부 다 좀 경악하는 상황이었고. 조립도 중단됐다. 항공기 동체 조립이 끝나면 랜딩 기어를 달아야 끌고 다니면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 조립은 물론 모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영준 팀장은 프랑스의 미셀 다우티로 향했다.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 랜딩 기어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미셀 다우티가 골든 이글 팀의 제작 일정에 맞춰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김영준은 아예 미셀 다우티에 상주하면서 제작을 독촉했다. 반드시 6개월 안에 랜딩 기어를 제작하게 만드는 것이 김영준의 임무였다. 그런데
미셀 다우티 기술진은 아무리 서둘러도 김영준이 제시한 납품 일정은 맞출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랜딩 기어 때문에 항공기 제작이 지연되면 공군 훈련기를 수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상황. 김영준은 미세사 부사장과 담판에 들어갔다. 일정을 못 맞추면 죽을 수밖에 없다며 김영준은 배수의 진을 쳤다. 우리 한국 속담에 너 죽고 나 죽고 안 되면 뭐 같이 부둥켜 껴안고 물속에 들어가자라는 식의 우리 투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일이 실패하면은 카이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MD의 경영진도 같이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해보자.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웃다가 안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아, 이 정도로 한국이 이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었구나. 마침내 김영준은 미세사 부사장으로부터 제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랜딩 기어 때문에 골든 이글 팀의 비행기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나무에 목을 매겠다며 미셀 다우티 부사장이 직접 죽음의 서약서까지 썼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김영준의 집념에 감탄한 것이다. 그 이후 미셀 다우티는 랜딩 기어 품질 테스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랜딩 기어를 택시에 싣고 도버 해협을 건너게 했다. 랜딩 기어 품질 테스트를 받을 곳은 영국. 파리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면 24시간 안에 테스트 공장에 도착할 수 있다. 보통은 3일 이상 걸리는 거리. 미셀 다우티는 그렇게 모든 일정을 단축시켜 품질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김영준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한 점은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친 듯이 그 일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2001년 8월 한국항공 사천 공장은 초음속 항공기 조립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프랑스에서 도착한 랜딩 기어를 항공기 동체에 타는 것으로 모든 조립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페인트 작업. 골든 이글 팀의 초음속 항공기는 빨간 마후라와 황금빛 깃털로 몸단장을 하고 이제 곧 세상 속으로 나설 것이다. 마침내 골든 이글 팀의 초음속 항공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한국 항공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가? 전영우는 마치 꿈만 같았다. 정말 그때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담당했던 김영준의 가면은 더욱 남달랐다. 남자가 말이죠. 여자의 힘든 점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세구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아기를 낳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감사스럽습니다. 얘기만 들어서. 근데 남자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봤을 때도 그랬고 이것이 너무나 과정도 유사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생명체가 없는 그런 쇳덩어리를 저희들이 생명체를 가진 그런 항공기로서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 기술적인 어려움, 일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해내는 데는 눈물겨웠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골든 이글 팀의 T-50이 세상 사람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T-50의 탄생은 세계 항공 선진국들을 놀라게 하며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음을 보여준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의 산물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T-50이 성공적인 고등훈련기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한국이 주요한 항공 우주 산업 국가로 세계 속에 우뚝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16 생산에서 출발해 오늘날 T-50 골든 이글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 항공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골든 이글 팀의 T-50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가 됐다. 골든 이글 T-50을 처음으로 날려보내는 초도 비행. 이 초도 비행에 성공해야만 음속 돌파에 들어갈 수 있다. 기상 상태는 좋았고 하늘도 맑았다. 초도 비행 조종사로 선발된 사람은 조광재 중령. 베테랑 조종사인 그에게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이 맡겨졌다. 자, 데이터 체크하고 이상했으면 얘기해줘요. 중앙통제실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드디어 카운트다운 시작. 스탠바이 데이터, 도나르 컨트롤 스탠바이. 골든 이글의 비행 지휘를 맡은 사람은 우정웅 팀장이다. 수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우려되고 준비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항공기든 초도 비행에 항공기의 운명이 달려있다. 활주로를 이륙하다 제어장치 결함으로 파손되기도 하고 방향을 못 잡아 부딪히기도 한다. 모든 성능 점검에서 완벽했던 T-50. 과연 무사히 이륙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인가? 골든 이글 팀에겐 숨막히는 순간이다. 중앙통제실의 승인이 떨어졌다. 날았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항공기가 무사히 이륙한 것이다. T-50은 고도 15,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가 창공을 누볐다. 속도는 마하 0.75. 비행시간은 40분. T-50은 함께 나르는 F-16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한 착륙. 다시 통제실의 긴장이 이어졌다. T-50이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순간 마침내 T-50이 부드럽게 착륙했다. 초조한 기다림은 순식간에 환호로 바뀌었다. 골든 이글 팀의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온몸이 전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전율. 떴구나. 잘 나누구나. 저희 항공기하고 같이 비행을 했던 F-16 항공기보다 더 잘 나누구나. 정말 우리도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었다. 골든 이글 팀의 성공은 곧 우리 공군의 성공이기도 하다. T-50 항공기는 예상했던 대로 훌륭한 비행 특성을 가졌습니다. 장차 4, 5세대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한 데서 훌륭한 초음속 전투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설계와 제작에 매달린 지 10년 만에 이룬 결실. T-50 골든 이글은 최첨단 제어 시스템을 장착했다. 어떤 경우에서도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인공지능 비행기로 설계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벌써 15개월째 T-50의 구조 시험을 하고 있다. 마하 1.0을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기체 구조가 유연하면서도 재질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 동체, 날개 등 각 부분별로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 강도 테스트. 수차례에 걸친 구조 검사에서 T-50은 선진국의 초음속 전투기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도 비행을 성공리에 마친 T-50은 음속 돌파를 앞두고 매일 2차례씩 시험 비행에 나서고 있다. 마하 1.0을 돌파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시험 비행을 가졌다. 음속 돌파를 위한 준비는 지상의 시뮬레이터실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비행에 나선 조종사의 임무는 T-50의 비행 성능을 점검하는 것.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해야만 음속 돌파 비행에 나설 수 있다. 음속 돌파를 앞두고 실시된 가상 체험 비행. T-50의 음속 돌파 비행을 맡을 조종사는 강철 소령이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진 비행에서 T-50의 음속 돌파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드디어 음속 돌파 비행. 오늘을 위해 41번의 시험 비행을 해왔다. 강철 소령이 T-50의 최종 점검까지 마쳤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음속 돌파 시험. 비행에 나선 강철 소령도 긴장해 있었다. 한편 통제실에서는 T-50의 디지털 비행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확인에 들어갔다. 서서히 움직여 활주로로 다가서는 T-50. 초도 비행 때와는 달리 음속 돌파 비행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T-50이 활주로를 박차고 가뿐하게 날아올랐다. 통제실에서는 무선 센서를 통해 T-50의 비행 상황이 일일이 체크되고 있다. 엔진 회전 속도나 진동, 압력 등 T-50의 비행 상황은 아주 순조로웠다. 음속 비행의 성공 여부를 지켜보는 우리 공군과 록히드 마틴사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였다. T-50은 비행 고도를 높였다. 음속 돌파 지점은 고도 4만 피트. 이륙한 지 30분. 드디어 음속 비행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과연 마하 1.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속력 계기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1.0 초음속 돌파. 마하 1.0 초음속 돌파. 1.0 초음속 돌파. 0.9, 0.95, 0.97, 0.98, 0.99 그래서 1.0 지나갈 때까지 그 숫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는데 그때 내 기억에는 숫자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갔어요. 슬로비더처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1.0 얼마로 바뀌는 순간에 이거는 기쁜 게 아니고 아직 붙어있구나. 처음에 이제 한 10초가량 그 초음속 비행을 했어요. 10초가량 하다가 다시 암음속으로 와서 다시 또 들어가서 토탈 한 40초가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0초 동안은 마음을 졸였고 두 번째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러고 나서
설계 정말 잘했다. 물건 정말 잘 만들었네. 대단하들. 첫 음속 비행에 나선 T-50의 최대 속도는 소리 속도보다 20m 더 빠른 마하 1.05. 대성공이었다. 순수 국내 기술진의 힘으로 만들어낸 초음속 항공기 T-50. 강철 소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골든 이글 팀은 흥분에 휩싸였다. 음속을 향한 골든 이글 팀의 도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강철 소령. T-50이 당당하게 세계의 초음속 항공기로 기록되는 순간이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초음속 비행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내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우리 연구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얼마나 그 수고했는지 모든 것이 참 그 당시 어려움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가. 그 부분은 뭐 사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뭔가 그 몸 안에서 끌어올리는 환희, 그 다음에 어떤 자신감, 프라이드, 모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뭐 꿈을 이뤘다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을 이뤘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그 엔지니어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이날의 기록은 국내 언론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잡지 에비에이션 위크에 크게 기사화됐다.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초음속 항공기 T-50의 성공은 그래서 더욱 값지다. 음속을 돌파한 T-50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골든 이글 팀과 우리 공군의 혼이 깃들어 있다.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매달려온 지 10년.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음속을 향한 도전. 외국 항공기가 아닌 우리 비행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 바로 그것 하나로 골든 이글 팀은 마침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지난 11월 4일 부산에서 2003 코리아 에어쇼가 열렸다. 세계 항공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것은 단연 T-50. 지구촌 하늘을 누비기 위한 T-50의 힘찬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 T-50의 수출 규모는 약 29조 원. 초음속 항공기 수출 시대가 열리고 있다.